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이 미국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대북 제재는 이행하고 있지만 제재 위반을 단속하는 데는 소극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1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시킬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둔 시 주석이 방북을 통해 대미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분석했습니다. U.S. side has not been successful in getting the North Koreans to engage with us on any kind of negotiation, either before Hanoi, actually, or now since Hanoi. It's going to be of interest to the U.S. side that she is going in. 그런 만큼 시 주석은 이번 방북을 지렛대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라고 손튼 전 대행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시 주석이 미국의 행동을 김정은 위원장에 설명하면서 다시 외교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현지 주재 외교관들로부터 중국이 과거보다 대북 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서 제재에 누수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As North Korea gets more desperate and as the sanctions regime wears on, people get better at smuggling. There's more bribes being paid to circumvent the sanctions. 이런 가운데 중국은 해상에서 이뤄지는 유료 불법 환적을 단속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중 관계와 관련해 여전히 양측 간의 불신이 남아있지만 정상 간의 잇따른 방문을 통해 건설적인 진로로 회복하는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대중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한 만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의 대북 압박이 크게 완화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18일 BOA에 이같이 말하며 미국이 중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최대 압박 지속의 필요성을 표명해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반 메란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시 주석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의 이익은 전 세계의 이익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무역 분쟁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기 위해 대북 영향력을 이용하려 한다면 실제로 한반도를 비핵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도 중국이 정치적 자본을 그런 목적에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11년 만에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인 인구 센서스를 유엔 인구기금의 도움 없이 진행하겠다고 유엔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인구 센서스로 드러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를 우려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인구기금 아시아태평양 사무소의 로이 와디아 대변인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인구 센서스를 유엔의 도움 없이 진행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인구 센서스를 유엔 아동기금의 재정과 기술 지원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지난주에 공식 통보했다는 겁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과거 여러 해에 걸쳐 인구 센서스 준비를 위한 일부 재정과 기술적 지원을 북한 정부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와디아 대변인은 북한 정부가 왜 협력을 거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은 17일 하산 모타샤미 유엔 인구기금 평양 사무소장을 인용해 북한이 협력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타샤미 소장은 이 신문에 인구 센서스에 유엔이 원하는 수준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없으면 자료에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국면에서 조사 활동에 대해 신중히 하고 있다며 북한 내 다른 유엔 기구들도 비슷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구 센서스를 놓고 국제사회와 북한 정부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대한 규모로 진행하는 인구 센서스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의 효과를 평가할 드문 기회로 보고 있지만 폐쇄적인 북한 정부는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서방 외교관을 인용해 북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자료 부족이 제재 효과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노력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구 센서스는 600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관리에 4만 명이 동원되며 지난 1993년과 2008년 실시된 센서스는 모두 유엔 인구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올해 4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제재가 본격 가동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손목시계 수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무역센터가 최근 발표한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226만 5천 달러였습니다.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의 유예 기간이 끝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또 전달인 3월보다 약 37%, 전년도 같은 기간보단도 약 2배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대중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이후 대중 수출액은 한동안 월 1,000만 달러 수준에 머물다 지난해 8월부터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11월과 12월에는 각각 2,004만 달러와 2,14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 시점까지는 월 1억에서 2억 달러대로 지금보다 최대 10배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최대 수출품은 손목시계 제품으로 지난 4월에 역대 가장 많은 851만 1,000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손목시계의 수출 증가가 4월 전체 대중 수출액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북한은 제재로 인해 섬유나 광물 수출이 막히자 최근 들어 시계 수출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계 부품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완제품으로 돌려보내는 전형적인 주문 생산 방식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무역센터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4월 대중 수입액은 2억 1,870만 달러로 전달인 3월에 1억 9,795만 달러, 2월에 8,903만 달러와 비교할 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법원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은 18일 개최한 안 씨에 대한 보석 재심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안 씨가 구속 상태에서 스페인 송환 여부에 대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4월 미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으며 당시 스페인 정부는 안 씨 등 가담자들에 대한 송환을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안 씨가 스페인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의 보복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보석을 반대했습니다. 북한 석탄을 싣고 있는 동탄호가 베트남에서도 석탄 하역을 허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최근 VOA에 동탄호의 석탄 하역을 허가하는 항구가 단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며 동탄호 측은 현재 베트남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탄호는 지난 베트남 남단의 붕따오 인근 해역에 도착해 베트남 입항을 시도해왔습니다. 동탄호는 지난 4월 13일 인도네시아 발락파판항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 와이저네스트호에서 하역된 북한 석탄을 실었으며 이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입항이 거부됐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한국산 쌀 5만 톤, 약 1억 달러 상당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19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가능하면 오는 9월 이내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 규모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번 지원은 국제 제재와도 무관하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도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취약계층이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